직업 영화평론가. 영화 안 봄. 극장판 체인소맨 레제편이 1위라니. 극장가의 돌연변이 흥행물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건 그다지 좋은 시그널이 아니다? 일본 애니메이션들이 흥행 돌풍을 연달아 일으키고 있다.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은 그렇다고 치자. 분위기다. 그건 그래도 서사라는 것이 있고 등장인물들의 행동 동기가 비교적 뚜렷하며 캐릭터 간의 관계가 그나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귀멸은 10월 23일 현재 600만 명 안팎의 관객을 모으며 기염을 토하고 있다. 문제는 두 편의 일본 애니메이션이며 일부 평론가들은 이를 저패니메이션 범주에 넣을 수 있을지 망설이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일본에서 만드는데 일본 재패니메이션이지 그럼 뭐 넷플릭스에서 공급했으니까 뭐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이에요? 지브리 애니메이션이라 명명하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들하고 작품의 분위기나 정서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다르다가 아니라 무엇인지 개념하기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예컨대 극장판 체인소맨 레제편이라는 애니가 있다. 제목만 들어서는 도무지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다. 주인공 머리에서 전기톱이 튀어나온다는 건데 그래서 주인공이 체인소맨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판타지의 국내 젊은 관객들이 현재 230만 명이나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건 대체 무슨 트렌드인가? 체인소맨은 아마도 할리우드의 안티히어로물인 베놈 시리즈를 일본식으로 모방한 작품으로 보인다. 주인공이 전기톱 악마견 포치타와의 몸의 계약으로 신체가 합치는 것은 베놈에서 주인공 기자 토마디가 외계 생물체 신비오트와 몸이 섞이는 것과 유사하다. 아니 체인소맨은 아니다. 일단 더 읽고 얘기를 하죠. 어찌됐든 관객 230만은 다른 현상으로 보인다. 어쩔 수 없다의 관객수를 따라잡고 있으며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는 아예 언강생심감의 수치이다. 이건 볼 영화가 없어서가 아니라 젊은 관객의 취향이 기성세대와 완전히 다른 쪽으로 궤도 이탈한 케이스다. 심지어 애니메이션의 목소리 연기를 한 다소 낯선 연기자들이 내한 행사를 열어도 젊은 층이 몰릴 정도다. 지난 16일에 개봉해 상영 2주차를 맡고 있는 주술회전 회오 옥절도 심상치가 않다. 벌써 15만 넘어서고 있다. 지금 한국 극장가는 졸라 웃기네. 그냥 문장 하나하나가. 지금 한국의 극장가는 일본 애니 3편이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이다. 일각에서는 한국 극장가가 일본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겁을 먹고 있다. 일본 영화 산업은 애니메이션과 로맨틱 코미디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으며 극영화 상당수는 크게 위축됐거나 TV 쪽에서 생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 만약 극장이 일본 애니와 임영웅 콘서트 이후에 트로트 실황 중계, 프로야구 시청 중계 등으로 채워진다면 한국 극장가는 완전히 다른 구역으로 돌연변이 공간으로 변신할 가능성이 크다. 이건 다분히 제어해야 할 신호들이다. OTT 환경에서 극장 스크린 수는 어쩔 수 없이 줄어드는 것이 대세이겠으나 채워지는 컨텐츠는 영화여야 한다. 극장용 영화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일단 양을 늘려야 한다. 한 번은 승부를 봐야 한다. 정부가 힘을 보태야 한다. 겉으로는 처음 글은 체인소맨 레제편이 1위라니 하면서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을 까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본심이 드러났네요. 극장용 영화를 많이 봐야 한다. 일단 양을 늘려야 한다. 한 번은 승부 봐야 한다. 정부가 힘을 보태야 한다. 진짜 기성세대가 바라보는 애니는 도대체 무엇일까? 아니 영화나 예술계가 영화나 예술이나 이런 게 성향이 되는 순간 뭐 옛날처럼 이제 극단적으로 나아가진 않겠지만 프로파간다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그럼 정부가 힘을 보태야 되면. 그리고 이게 졸라 웃겨. 일각에서는 한국 극장가가 일본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겁을 먹고 있다. 겁을 먹어야지. 그래야지 좀 바뀌지. 겁을 안 먹으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 그냥 계속 똑같이 흘러가겠지. 우리도 너무 고였어. 그리고 이게 졸라 웃겨. 또 베놈에서 주인공 기자 에디가 외계 생물체 신비오트와 몸이 섞인 것과 유사하다. 아니, 이 사람은 그냥 이런 반골 기질로 자기 혼자 다른 목소리를 내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호응해주는 사람이 있겠지, 누군가가 2030 중에서 내 의견을 받아들이겠지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건 볼 영화가 없어서가 아니라 젊은 관객의 취향이 기성세대와 완전히 다른 쪽으로 궤도 이탈한 케이스다. 심지어 애니메이션의 목소리 연기를 한 다소 낯선 연기자들이 뭐 체인소맨이나 귀멸의 칼날이나 주술회전이나 연기하는 사람들은 다소 낯설지 않아요. 다작을 하고 그리고 이걸 쓰신 분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은 연기를 해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는 건데, 근데 어찌 보면은 이 사람도 대단하긴 해요. 이 평론가도 이 글 하나로 이걸 봤던 사람들을 전부 글을 읽히게 만들었잖아. 진짜. 근데
뭐 다른 거 다 뭐 지브리 애니메이션 뭐 개념하기가 어렵다, 뭐 베놈 뭐 15만 애니 3편이 장악하고 있다, 이런 거는 뭐 그렇다 쳐요. 기성세대니까 이런 걸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해. 근데 나는 요거는 이해를 제일 못했어. 뭐냐면은 OTT 환경에서 극장 스크린 수는 어쩔 수 없이 줄어드는 것이 되게 대세이겠으나 채워지는 컨텐츠는 영화여야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극장에서 영화가 무조건 틀어져야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이건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e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CGV에서 그런 스포츠 중계 이런 거를 봤었거든요. 저도 작년에 결승전을 CGV에서 봤었는데 이건 너무 시대착오적인 발언 아닌가. 그러니까 극장이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영화만 틀어야 돼? 다른 것도 할 수 있잖아. 가수 콘서트들도 나오고 다큐멘터리 뭐 그런 성장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영화만 틀어야 되는 게 극장이라면 앞으로 극장은 사람들이 더 안 가겠죠. 근데 오히려 이 글을 본 2030 우리 세대는 앞으로 더욱더 이거에 대해 반발적으로 행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읽진 않았는데 댓글이 엄청 많더라고요. 개지랄 같은 변명을 하고 자빠졌네. 영화가 재밌어서 보지 왜 비싼 돈 주고 같은 영화를 봐야 함. 그러니까 다 공통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밌게 만들면 되지. 재미가 없으니까. 확실히 오동준 씨가 베놈도 체인소맨도 보지 않았다는 걸 알겠습니다. 조만간 일본 야후에서 당신의 글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부끄러워서 차마 클릭이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건필하십시오. 같은 한국인게 부끄러워지는 수치스러운 칼럼. 세계적으로 흥행하고 있는데 진짜 딱 그거 같아. 이 칼럼 쓴 사람이 쇄국 정책을 하고 그쯤에 있는 것 같아. 뭐야, 이동진 짜빈? 무슨 베놈이랑 비교하고 천 앉아있노. 벤즈군 사실은 나 말이야. 난 레제편을 본 적이 없어. 이런 것들이 보면 왜 한국 영화가 암흑기로 뒤져가는지 절실히 느껴진다. 나랑 똑같은 말씀하셨어 이분은. 앞에는 어그로임, 막줄이 핵심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팩트는 한국에서 경찰 조폭 빼면 아무것도 못 만든다는 거임. 오, 이것도 되게 날카로운 말이지만 정확한 문장을 적어주셨어요. 트렌드랑 기싸움을 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되죠. 거슬러 간다? 그럼 그 이상의 대단한 작품을 내가지고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면은 그게 트렌드가 되니까 그건 되는데. 베놈 모방 이지랄. 틀린 정보로 이루어진 자기 머릿속 생각을 배설하기만 하네. 선생님, 현대 소비자들은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너무 달라져서 퍼준다고 그냥 그걸 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맞죠? 옛날처럼 마고잡이를 찍어낸다고 누가 봅니까? 기성세대가 배움을 끊으면 이렇게 된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한국 영화 지읒도 재미없으니까 안 보는 거야. 관객 수는 거짓말 안 해. 그쵸?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 글 보니 한국 영화 진짜 지읒된 듯 트렌드 따라갈 생각 안 하고 신토부리 찾고 있음. 애니가 1위 하는 거 못 찾겠습니다. 돈이나 줍쇼 이거잖아. 평론가로서 수명이 다 하신 듯 합니다. 체인소에 대한 분석은 베놈 떠올린 것 뿐이고, 더군다나 기존 세대의 취향에서 젊은 세대들이 이탈했다니. 나도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건가? 너무 두렵다. 배움을 계속해야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공감 가는 댓글이네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영화를 보고 나면 같이 본 사람과 영화 내용에 대해 이야기도 하고 인상 깊은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 하루는 영화의 여운으로 충만해서 영화관에 가는 건 가성비가 아주 좋은 데이트 취미였다. 근데 지금은 그 잘난 서사 하나도 안 와닿는다. 연출, 오죽 시시하면 늙은이 평론가들이 혹평하는 체인소맨이나 보고 앉았겠냐? 그냥 정성 들여 그린 애니메이션이 더 낫다는 거다. 정신 차려라. 그리고 젊은 감각으로 채워지게 좀 비켜라, 늙은이들은. 요것도 이제 맞는 말이긴 하죠. 서사를 쌓기까지 너무 빌드업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제 빠른 그런 이야기들, 깊은 얘기는 아니더라도 직관적인 스토리, 이런 것들이 주류를 하고 있죠. 그런 게 트렌드니까. 물론 근데 이제 진짜 애니를 좋아하고 원작 작품을 보면서 깊게 느꼈던 사람들은 인상 깊은 장면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하죠. 저도 레제편을 보고 여운이 많이 남았었으니까. 체인소맨 오늘 북미 개봉했는데 전세계 평론가들 평점 만점이네. 이거에서 그냥 싹 쓸렸네요. 정부가 힘을 보태야 한다? 제목으로 내용을 알 수 없다 이러는데, 그럼 어쩔 수 없다라는 제목은 대체 뭐라 봐야 되는 거임? 직업 영화평론가. 영화 안 봄. 샤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선생님 대체 몇 년대에 사시는 겁니까? 설마 지금이 유신헌법 시대인 줄 알았어요? 특히 지브리 애니메이션 외에는 재패니메이션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 아집의 근거가 뭔지 궁금합니다.
지브리를 제외하고도 우주전함 야마토와 기동전사 건담이 일본의 어른들에게까지 호평을 받으며 만화 영화에 대한 인식을 바꾼 게 1980년대 초의 일이고, 아키라는 1980년대 후반이고 공각기동대가 95년도에 나왔어요. 무려 40년 넘게 이런 수준의 높은 일본 애니메이션들은 못 보셨나요? 역시 샤, 머리가 깨어있어. 깡패들이 날뛴다든지 우리나라 영화도 판타지 아님. 이거 딱 봐도 술 취해서 쓴 거인 듯. 내가 했던 말을 똑같이 딱 이제 찝는 사람이 있네. 심지어 애니메이션의 목소리 연기를 한 다소 낯선 연기자들이라는 문장은 얼마나 조사를 안 하고 칼럼을 쓰는지, 그리고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성우라는 직업을 후려치고 싶어서 안 달랐는지 보여주는 형태다. 영화를 안 봐도 평론이 가능한 경지에 도달하셨군요. 이 아저씨는 타츠키가 시네마 광인인 거 모르겠지. 그쵸? 체인소맨 작가가 진짜 이분보다 더 영화를 많이 봤을 듯. OTT에 밀리고 대작도 실종, 추석 특수 사라진 극장가, 대폭 늘어난 해외 여행객도 영향, 조폭 코미디 보스 172만 명 관람, 황금 연휴 특수가 극장가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이번 연휴에는 주요 배급사의 명작 대작 경쟁마저 사라지면서 천만 관객을 노릴 만한 대중적인 작품이 부재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연휴를 앞두고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 없다와 한국 조폭 코미디 보스, K 애니메이션 연애편지,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체인소맨 레제편,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등 다양한 영화가 개봉했다. 여기까진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에 이어 제2 애니메이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체인소맨 레제편도 눈길을 끈다. 지난달 24일 개봉해 연휴기간 78만 명이 봤고 누적 관객 수는 151만 명이다. 반면 K 애니메이션 연애편지와 나쁜 계집에 달려라 하니 누적 관객 수는 각각 14만 명, 3만 명에 그쳤다. 막강한 팬덤을 보유한 제2애니메이션이 2030 세대를 극장가로 향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하위 문화로 여겨졌던 일본 애니메이션이 위협적인 존재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그 정도로 대단하지 않습니다. 자학하지 말아주십시오. 자극적이고 비현실적인 설정과 상상력이 만들어낸 세계관이 상업성을 갖춰 흥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니까. 그러면서 한국 애니메이션은 웹툰을 원작으로 하지만 현실에 기반한 착한 메시지가 주를 이룬다. 이건 좀 뭔가 이상하네요. 한국 애니메이션은 웹툰을 원작으로 하지만 왜 현실에 기반한 착한 메시지가 주를 이룬다? 그럼 일본 애니메이션은 현실에 기반하지 않고 전부 나쁜 메시지가 주를 이루는 것처럼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한국도 테마록 등을 통해 이미 기술력을 입증했기에 상업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그쵸? 전 테마록을 보진 않았어요. 근데 봤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연출력하고 기술력은 되게 뛰어나다고 평을 해줬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아니 기술력은 입증했어. 충분히 상업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어. 근데 왜 여기서 문장에서 재미 이런 거는 얘기하지 않고 왜 기술하고 그런 외적인 것만 자꾸 얘기를 하는지는 정말 모르겠네요. 그 누구도 여기서 진실을 얘기하고 싶어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진짜 자극적이다. 일본 애니는 잘만 되는데 한국 영화는 왜 안 되나. 체인소맨 예상 깬 추석 흥행 이변, 마니악 애니 또 200만 앞다퉈, 영화계 충격. 영화계가 충격이었나? 개웃기네. 이 말이 존나 웃기네. 이 영화계 충격, 명절 흥행 패러다임 다시 한번 깨졌다. 제가 봤을 때 계속 깨질 것 같아요. 좀 더 깨져봐야지 이제 한국 영화는 좀 정신 차릴 것 같아. 한국 영화 아직 현재 흐름 적응하지 못해. 지난 추석 연휴 극장가 최대 이변은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극장판 체인소맨 레제편의 흥행이었다. 연휴 전까지만 해도 관객은 한국 영화 보스와 어쩔 수 없다로 양분될 거라고 예상됐다? 그래요? 그런데 이 틈으로 일본 애니메이션 한 편이 비집고 들어가는데 성공한 것이다. 비집고 들어가는데? 이미 귀칼이 신호탄을 올렸어. 그렇기 때문에 비집고 들어간다는 말은 좀 웃기긴 하죠. 지난 3일에서 12일 체인소맨 레제편의 관객수는 111만 명이었다. 큰 차이는 없었다. 나흘 연속 정상을 지키며 누적 관객수 190만 명을 기록 중이다. 업계는 체인소맨 레제편의 흥행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업계만이에요. 업계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 관객이 몰리는 설, 추석 등 명절 연휴엔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난한 영화가 흥행한다는 일반론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만약에 귀멸의 칼날이 추석 때 개봉했으면은 그냥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라 완전히 처박혔기 때문이다 라고 기사를 썼어야 했겠네. 체인소맨 레제편은 흔히 말하는 무난함과는 가장 거리가 먼 영화, 수위 높은 액션이 많아 가족이 함께 즐기기엔 무리이고, 그쵸? 마니아층이 열광하는 각종 판타지 설정이 판을 치는 작품이다. 마니아층이 열광하는. 이분도 체인소맨 레제편을 제대로 안 봤네. 만화 TV 애니메이션으로 이미 큰 성공을 거두긴 했어도 1기는 망했습니다.
200만 관객을 넘볼 정도로 팬덤이 넓다는 평가를 받지도 못했다. 누가 평가를 했는데요? 국내 배급사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 영화계를 유지하던 패러다임이 하나둘 붕괴됐는데 체인소맨 레제편의 성공은 또 하나의 흥행 패러다임이 무너진 사건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한국 영화계의 문제가 뭔지를 얘기를 안 하고 다 전부 외부에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놀라면서 사라졌다고, 새로 생겼다고 이런 식으로 돌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취향이 부산과 일본 애니메이션의 진격. 일반 대중은 없다. 이제 취향만 있다. 영화 관객 성향을 진단하면서 한 말이다. 보여준 대로 보는 관객은 소수가 됐고 보고 싶고 봐야만 하는 것을 골라보는 관객이 다수가 됐다는 얘기다. 이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가 코로나 사태 이후 벌어진 일본 애니메이션의 진격이다. 근데 이전부터 일본 애니메이션들은 조금씩 그런 성향에 맞게끔 만들어지긴 했어요. 무슨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얘기하기도 하지만 아니 넷플릭스에서도 한국 드라마, 외국 드라마 다 나오는데 뭐 일본 애니메이션들이 넷플릭스의 점유율이 90% 넘는 것도 아니고 6년간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가 연간 박스오피스 50위 내에 진입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일본 애니메이션은 팬데믹이 장기화하자 2021년부터 약전이 시작했다. 무한열차편, 짱구는 못 말려 수수께끼, 스즈메 문단속, 더 퍼스트 슬램덩크, 명탐정 코난, 무한성, 레제편 다 듣기만 해도 재미난 것들인데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덕후나 보는 거라던 오타쿠가 변형된 말 이렇게 각주를 살짝 달아주는 걸 보면 이 기사를 읽는 사람들이 나이대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과거 어떤 컨텐츠보다 취향을 강하게 타는 게 일본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이제는 관객이 그 독특함을 오히려 더 원하는 것 같다. 이거는 그런 것도 있죠. 더 어린 세대들은 예전 세대들에 비해서 다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싶지 않,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이 느낀 감정을 공유하고 싶지는 않은 거야. 반대로 오히려 내가 느낀 감정이 누군가와 또 어딘가 있는지 그런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찾고 싶은 거죠. 일각에선 관객의 마니아 혹은 팬덤화를 코로나 사태 이후로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이 급격한 성장과 연결지어 본다. 한정된 작품을 소비했다면 OTT 확산 이후 시청자 관객은 전세계에서 생산해내는 온갖 종류의 컨텐츠에 눈을 뜨게 되었고 이를 통해 더 구체화된 취향을 갖게 됐다는 분석이다. 냉정하게 살펴보자면은 우리나라가 만든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빨간 약을 먹은 거야. 김경수 영화평론가는 과거엔 보는 방법을 몰라서 팬이 될 수 없었던 이들이 OTT를 통해 나의 취향을 확인한 뒤 더 크고 강력한 팬덤 형성하면서 흥행마저 이끌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 영화는... 다만 한국 영화는 아직 이 같은 새로운 관람 흐름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전히 코로나 사태 이전에나 통했던 대중성에 초점을 맞춘 영화를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말 개봉한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저는 이거 안 봤습니다. 영화도 안 보고 뭐 웹소설도 모르고 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평가가 엄청 안 좋더라고요. 왜 그런 거지? 전지적 독자 시점의 동명 원작 웹소설은 전세계 누적 조회수 20억 회를 기록할 정도로 압도적인 팬덤을 거느린 작품. 하지만 영화화되는 과정에서 마니아층이 열광했던 특장점을 대거 쳐내면서 원작의 개성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네. 일본에서도 가끔씩 하는 실사화 영화 그걸 했다가 망했다는 거잖아. 원작 팬의 철저한 외면을 받은 전지적 독자 시점은 손익분기점 600만 명이 6분의 1만 채운 채 극장에서 내려와야만 했다. 6분의 1만. 100만 명만 채운 채라고 했어도 됐을 법했는데. 한 제작자 관계자는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나 만약에 전적 독자 시점이 더 마니악한 영화로 나왔다면 일반 관객에겐 각종 논란을 일으키고 관객을 분류하는 것도 좀 웃기네. 일반 관객, 마니아 관객. 그러니까 이거는 마니악한 영화로 나왔어야지 더 잘 됐을 것 같긴 해요. 전 이거 안 봤어요. 그런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 이 제작자분은 좀 선구안이 있으신 것 같아요. 누군진 모르지만 원작 팬덤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마치 일본 애니메이션이 그런 것처럼 크게 흥행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보기도 한다고 말했다. 아쉬운 거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일본 애니메이션을 향한 국내 관객의 지지는 관객의 팬덤에 더해 빼어난 완성도가 동반되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죠. 애니메이션으로는 최고 수준의 연출력을 보여줬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서도 잘 된 거고. 아니 근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팬을 이끈 거는 스토리고 뭐 그런 것도 떠나서 OTT에서 상영한 거를 그 다음에 에피소드를 영화로 잘 러닝타임에 맞게 버무린 것도 작용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원작을 읽은 사람이나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봤던 사람들은 다음 게 나온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다음화 보기처럼 가서 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것도 있는 거죠. 물론 연출력이나 스토리는 당연한 거고요. 일본 애니 붐, 한국 영화 산업 삼킨다. 되게 자극적인 기사를 썼네요. 일본 애니메이션 열풍이 거세다. 극장 산업의 오랜 불황 속 숨통을 틔우는 효자를 각광받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한국 영화 시장의 구조적 위축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나온다? 무한성편은 누적 관객 수 545만을 넘어서며
올해 최고 흥행작 좀비딸을 바짝 쫓고 있다. 일본 애니메이션의 약진은 최근 몇 년 한국 극장가의 화두였다. 스즈메 문단속, 슬램덩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관객 유입 측면에서 본다면 더없이 고무적인 현상이다. 한 수입사 대표는 가격 경쟁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모든 작품이 귀멸의 칼날과 슬램덩크가 될 수는 없다. 착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는 뭐 이 산업계에 대해서 정확히 모든 걸 다 알고 있지 않으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 잘 되는 건 아니니까. 위축된 한국 영화 투자를 더욱 얼어붙게만 한다는 점이 더욱 우려스럽다. 투자 배급사 입장에선 일본 애니메이션은 견고한 팬덤을 기반으로 하는 회수율 높은 안전 IP로 여겨진다. 뭐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하죠. 견고한 팬덤을 기반을 떠나서 다른 것도 은연중에 작용했을 테니까. 반면 한국 영화는 여전히 더딘 회복세와 투자가 경색되어 최소한의 제작만 이뤄지고 있다. 국내 대형 투자 배급사조차 이런 흐름의 가세에 지갑을 여는 것을 옮겼다. 자사극장을 활용, 100% 시장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극장 행보야 말할 것도 없다. 뭐 이건 당연한 거죠. 이런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한국 영화 산업의 체력은 급격히 저하될 수밖에 없다. 오랜 시간 쌓아 올린 생태계 붕괴 역시 시간 문제다? 오랜 시간 쌓아 올리긴 했죠. 한국 영화도 좋았던 시절도 있었으니까. 일본 애니 흥행 이면에는 국내 영상 산업의 다양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있다? 마니아를 중심으로 박스오피스 상위를 장기간 차지하면서 국내 중저예산 한국 영화 상영의 기회를 줄이고 있고, 이는 국내 창작 생태계 균형까지 흔들 수 있다고 짚었다. 이분은 도대체 한번 읽어보면은 일본 애니가 흥행하기 때문에 국내 중저예산 한국 영화 상영의 기회를 줄이고 있다는 문제로 이어진다는 거잖아요. 과연 그럴까? 일본 애니가 동원되는 관객 수 그 지표를 보고도, 숫자를 보고도 단지 마니아를 중심으로 국내 중저예산 한국 영화 상영 기회를 줄이는 거는 더 큰 여러 꼰대들이 하지 않았나, 산업체계가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왜 이걸 이렇게 지 맘대로 해석하는지 모르겠네요. 아울러 양 평론가는 젊은 세대 관객이 일본식 서사와 감정 코드에 익숙해지면서 한국 영화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리얼리즘 계열, 즉 사회 반영을 향한 사회 고발, 계급 죄 등의 비판 영화 정서의 결도 낯설게 느낄 수 있다. 진짜 이 사람은 일본 만화나 일본 애니를 한 편도 안 본 것 같아. 그럼 리얼리즘 계열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요? 당장 떠오르는 것만 해도 진격의 거인이 있죠? 진격의 거인이 뭐 거인하고만 싸우는 이상주의와 판타지를 지향한 만화예요? 겉으로 본다면 그게 맞긴 하죠. 근데 인스타나 유튜브 영상 검색만 해봐도 수많은 2차 창작이 쏟아져요. 실존주의라든지 국가주의, 전체주의, 인종주의, 제국주의 같은 것들이. 그럼 이것들은 아까 이분이 말한 한국 영화의 특징이라는 리얼리즘을 우리가 낯설게 받아들이냐는 거죠. 분명 뭐가 문제인지 다들 뻔히 보이는데 그저 일본식 서사와 감정 코드가 다르다고 말하는 건 웃긴 일이죠. 일본 애니메이션 이유 있는 약진. 최근 국내 극장가의 눈에 띄는 특징은 일본 애니메이션의 약진이다. 레시펜이 1위였고 회오 옥절이 3위, 무한성이 5위였다. 독보적 몰입감, 반복 관람까지. J-팝도 인기몰이, 문화판 흔들어. 그중 체인소맨은 취향타는 일본 애니는 다세대 관객을 겨냥하는 명절 영화로는 역부족이라는 공식을 깨면서 기대 이상 선전했다. 전기톱 인간이 된 소년 데브런터가 미스테리한 소녀 레젤을 만나면서 시작된 액션물로, 맞는 말이긴 한데 전기톱 인간이 된 소년 덴지가 라고 수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누적 관객은 221만 명이다. 뭐 넘어설지도 관심사다. 세 작품은 모두 원작 출판 만화, TV 시리즈, 극장판으로 이어지는 IP라는 공통점이 있다. 세계관을 완성하는 프랜차이즈물이다. 사실 일본 애니메이션은 코로나 팬데믹의 최대 수혜자로 꼽힌다. 25년 전 리안 감독의 와호 장룡이 세웠던 외화 흥행 기록을 새로 쓰기도 했다. 틈새 시장 오타쿠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일본 애니가 주력 콘텐츠로 진화 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K-팝 데몬 헌터스로 흥행 신화를 쓴 넷플릭스는 일본 애니 제작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처럼 관객을 모으는 일본 애니의 힘은 뭘까? 화려한 액션과 빠른 전개, 서사와 감정의 폭주. 작화 연출의 높은 완성도가 그 특징으로 꼽힌다. 서사와 감정의 폭주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서사는 폭주가 맞는데 감정이 막 몰아치는 것보다는 감정도 잘 쌓는데, 감정의 폭주가 뭐 그렇다면 그런 거겠죠? 실사 영화가 구현하기 어려운 애니메이션 특유의 상상력과 독특한 스토리, 뛰어난 작화를 대형 화면에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관객이 극장을 찾고 있다. 왜 독특한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지? 전형적인 소년 만화의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데 독특한 세계관이라고 했으면은 공감을 했겠다. 원작 만화가 가지는 만화적 판타지성을 극대화해 애니메이션을 아예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장르로 만들고 인력을 갈아 넣은 듯한 작화 기술의 완성도로 독보적인 몰입감을 선사한다는 것이다.